배나초대에서 오늘은 이천에 있는 부학문원으로 이문열 선생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보시다시피 내가 좀 지난 6월 달에 큰 화재가 났었고요. 네,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코로나도 앓고 또 다른 병도 좀 앓고 했더니 사람이 약간 좀 뭐 병 같기도 하고 충격 같기도 하고 해서 네. 또 나이도 겹치고 하니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화재는 실화였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원인은 불명이지만 실화로 봐야죠. 사람이 없는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집의 주인은 나거든요. 네. 나는 그 집을 비운 지 일주일 만입니다. 고향에 한 20년 전에 그때 그 참 가졌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좋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한옥으로 잘 지으셨죠? 한옥으로 남부면 좀 과분할 정도로 이렇게 참 그 작은 궁을 같이 지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그냥 타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든 것은 그 저물이라서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내가 그 이전에 한 40년 동안을 떠들어 내가 네. 7살에 고향 나와가지고 그 집을 내가 48세에 지었는데 40년 동안 떠들고 지은 거죠. 집 없이 떠돌다가 옛 고향 집을 생각하고 해도 가서 옛 고향 집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안 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 고향 집으로 갔다 그대로 본을 떠서 그대로 확장해서 네. 새로 지은 집입니다. 제목은 또 좋은 걸로 써요. 네. 그런 예정이 있고 이게 뭐 제목이 되게 뭐 각자라 해 뭐 하면 8치 이상의 각재, 네. 8치 이 정도의 각재가 되고 원주 같으면 다 한자가 넘고 굵기가 정말 정성 들여서 지은 집인데 있었는데. 소실이 돼버렸네요. 예. 그리고 그 내 집으로 20년 있었거든요. 네. 그거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살았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뭐 집에 괜찮은 물건 있으면은 고향 갈 때 가져간다고 하고 갖다 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념품이나 네, 선생님 기념품도 원고 있고. 이런 예, 것들이 다 그, 거기. 예, 좋은 그림도 있었고 뭐 동네 선생 그 편형 액자도 있고 해는 다 해봤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상했고 거기다가 뭐 아마 그때 그게 이제 보니 코로나 같습니다. 뭐 때문에 한 열흘 알았고요. 또 뭐 때문에 한 보러 말하는데 내가 그냥 뭐 기도 상하고 뭐 코로나나 뭐나 하여튼 알아가지고 그랬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합쳐가지고 한 20일 동안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달이 지났는 이제는 한 달 좀 넘었단만은 자신 있게 원 상태로 안 돌아오네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지금 코로나인지 뭐 그냥 일반적인 병인지 뭐 참 사람들 말대로 낙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별로 하는 거는 없고 그러나 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온당한 그런 상태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온당한 상태 같지는 않고. 빨리 회복하셔야죠. 예.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를 쓰시고 나서 이제 집을 지셨기 때문에 저는 예. 드디어 이제 고향에 돌아가셨구나 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또 횡액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참 정성 들여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옮겨 가려고 그러다가 뭐 때문에 미루다가 이래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짐들은 이미 그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괜찮은 것들은 다 그가 있었죠. 예를 들면 참 가구 하나 괜찮은 거 고가구 하나 있어도 그거 갖다 놨고 네. 뭐 골동 부품 있는 거 전시가 있어도 갖다 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소설 중에 살아남는다면 그러니까 독자들이 가장 좀 읽어줬으면 하는 작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뭐 이런저런 기준으로 네. 뭐 달리 말하긴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래 많은 힘을 들이고 오래 쓴 거, 네. 그 양도 많고 한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영궁시대, 초안지 변경, 초안지. 아니 참 변경 같은 거죠. 네. 변경 같은 게 이제 12권으로 네. 양도 많고 그런 대로 내 삶에 많은 분이 가족사와 삶에 네. 많은 분이 투영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뭐 애정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약간의 좀 뭐라 할까 은혜 같은 것처럼 사람 아들 같이 원래 중편으로 썼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뭐 한 1000배 장편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600명 정도의 중편이었는데 계속 개작을 예, 하시면서 예, 예.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중편이었는데 그거는 결국 그 한 권이 지금도 개별 권수로는 제일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네. 개별 권수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많이 팔려준 책에 대한 어떤 감사도 있고. 초판부터 예. 치면 얼마나 나갔죠? 그때는 잘 계산될 때 네, 아니었는데 어떤 적어도 120만 원 넘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 뒤에는 뭐 계산도 안 되고 했는데 그래도 120만 원 계산한 것이 한 80년대 말이었거나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네. 지났으니까 뭐 만 권씩 해도 30만 원 더 벌었겠지. 1년에 만 권씩 해도. 이야. 근데 1년에 만 권 더 팔았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는 뭐 150만 이상이 될 거라고 깔려 있을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첫 책이고 많이 팔아준 책이라 하는 그건 첫사랑이고 참 동시에 한산 가졌던 각시 같은 책이죠. 아, 그게 작가 이문열의 이름을 달고 만들었던 예. 첫 단행본이고요. 예. 민음사였던가요? 예. 중편으로 나왔던. 예, 당선작. 네. 예. 무슨 당선작이지? 뭐 하여튼 그 당선작이죠. 오늘의 작가상인가요? 예, 오늘의 작가상 받았습니다. 투고를 했는데 네. 오늘의 작가상이 만들어지면서 첫 1년을 받았습니다. 아니다, 오늘의 작가상 3회였습니다. 3회. 예. 네. 그게 저 세계문학한 잡지에 네. 이 본모에 네.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을 그때는 분재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 저거를 짧게 해가지고 네. 그때는 450명이었다. 450명과 500명과 그래 보냈습니다. 중편으로. 그랬는데 그 부모가 나왔는데 책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어디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저기 저 유종호 선생님하고 또 고대 계시던 그 김우창 선생님. 아, 김우창 선생님. 네. 김우창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왔는데 다 그때 편집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5월 달에 모집한 오늘의 작가상에 주자하고 아, 두 분이. 겨울에 안 실어버렸어요. 네. 안 실고 5월 달에 돼가지고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그렇게 3회 수상작으로 그래 실렸어요. 선생님의 첫사랑 같은 소설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데뷔작인 그 영남일보였나요? 매일신문 나자레를 아십니까? 예. 동아일보 당선작인 새하곡에 대한 예, 애정은 있죠. 어떠십니까? 그것도 뭐 좀 각별하죠. 네. 참 전혀 무명에서 그래도 지방에서라도 알게 된 게 나다레를 아십니까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 당선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그해 그 중편이 만들어진 첫 네. 해였어요. 중편 중편 응모를 받기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의 고마움이 있죠. 네. 고마움이 있는데 그 인상적인 책이었고. 새하곡은 나중에 선생님이 군대 생활에 어지간히 맺힌 것도 많았나 보다. 거기 나이든 병사의 그 애환이랄까? 잘 녹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예. 언젠가 한 문예지에서 사모님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의 작품 중에 가장 아끼는 작품이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은 시인을 꼽으셨습니다. 그 저는 저 득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인을 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의 생애와 한이 문학적으로 잘 투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근데 사실 그 이제 누가 말하기를 감추어진 자서전이다. 네. 라는 말 할 정도인데 그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는 내가 가장 강렬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 그 내재가 아니고 여자제에 대한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체제의 보호받게 밀려난 사람들의 네. 그 뜨거움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하고 그 몇 가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절실하게 쓰였던 작품입니다. 저는 김삿갓 본인의 자꾸 선생님을 투영하게 됐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떤 그래서 그 사람도 애잔한 사람이었죠. 거기 보면은 김삿갓이 종래의 해석과는 다르게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예. 알면서도 썼다. 예, 예. 네.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건데, 네. 그건 아마 모르고 쓴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서의 노진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네. 뭐라 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노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게 그건 실존 인물이군요. 예, 실제 인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도 그 일생 중에 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또 김석하 야지를 또 줍니다. 네. 또 그것도 소설에 나오죠. 예, 예. 그게 실제로 만났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저 실존 역사의 기록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삿갓이 그 안동 김씨 가문에 세도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웃고 떠들고 묵객인 것처럼 지냈는데 나중에 김조순이 알아보고 네, 김조순이 네가 병연이냐 병기냐 알고 그냥 딱 물어봐서 병연입니다라고 바로 그 자복하는 장면이 그렇게 뭉클했습니다. 그게 저기 오천간이거든요. 네. 김석하 씨 아버지하고 김조순이가 네. 좋은 형제니까. 네. 오천간. 그때는 상당히 가까운 왜 그때는 혈육이죠. 그때는 뭐 팔천까지를 갖다 가문 안으로 쳤으니까. 아, 근데 그때의 김병현, 김삿갓을 알아본 김조순의 그 안목이랄까요? 안목이라기보다는 그 눈썰미가 참 대단하네요. 이제 그 어떤 혈통에 가면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고향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계령이가인데 그 계령이 원래 옛날 이름은 안릉입니다. 네. 근데 장터에 이제 우리 일가들이 많이 사니까 그게 뭐 500큐바 살고 많을 때는 2,000명까지 사고 이러니까 장터가 뭐 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는 말이 하는 짓을 보니까 행실이 반듯하고 그 저걸 문자를 아는 걸 보니 안능 이가들 자제구나. 네.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이제 그렇듯이 뭐 그런 어떤 저게 있겠죠. 왜 지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런가 한 18촌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저 할아버지 때나 증조부 때, 고조부 때 가라지, 고조부나 그 이상 때부터 가라지, 5대조부터 가라진 분들은 대부분 웬만하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집 알아가는 거. 아. 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그 바로 오천인데. 네. 아버지하고는 그게 종형제고. 네. 그 종질이니까. 종질은 느낌 가지죠. 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주 특별하거나 유별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그 가장 아마 문중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종지를 보면은 그 신지 뭔지 모르는 하여튼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 지금 살던 집은 문중에 한 20명 살았어요. 네. 20집. 그래도 이 시골 가는 버스를 타면은 옛날에 버스 하루에 2개나 1개밖에 올 때 안동서 타면은 거기 절반은 우리 일가들인 경우가 많아요. 막버스는 우리 고향 가는 버스는. 그런데 그 이제 나중에 우리 자라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아이지만 그 유학 갔다가 돌아가지고 뭐 방학에 가는 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낯선 나 보여도 저 물상에 누구 집 같다. 뭐 그런 게 있죠. 야, 그럼 이제 바로 그냥 버스 안에서 긴장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다 서로 간에 다 피차 간에 아는 처지니까. 그러니까 뭐 오히려 안 그렇죠. 뭐 그 아들은 어린 아들은 긴장할지 몰라. 우리로서는 그냥 주의 깊게 볼 뿐이지. 아까 제가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일가 친척 중에 좀 미모가 출중했던 자매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게 있죠. 네. 그게 예전에는 그걸 갖다 이제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네. 그게 바로 생피분다는 말이에요. 생피가락하는 말이 있고 또 그게 다 나쁘게도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한문말로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혈족 혼은 우리가 아니까 혈족 내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굉장한 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살지도 와서 알려지면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혜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도 또 옛날에 동족마을에 가서 마을 전체가 다 일가인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또래는 전부 다 일가야.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호호가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한반 아들, 왜 기집 아들 보통 뭐 우리 되게 참 첫사랑이나 기억난 여자들이 분명했던 한반 아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도 있으시죠? 대부분 누구든지 다 그냥 좋아했던 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 보고 5명이 좋아한 것도 있고.
그럼 선생님은 저 영남여객 때 그건 아니고요. 그 집은 아니고요. 그 집은 아니고 했던 거는 딴 분이 또 계신 예, 거군요. 젊을 때 네. 그 애들마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씩은 도예지 학교도 모르겠는데 도예지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소설 서문에 보면은 사실과 소설을 구분해주지 않는 당신들의 완고함에 이젠 나도 지쳤다라고 고향 분들을 향해서 일갈을 하시는 대목이 그냥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가다가 초기 내가 글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비치면은 굉장히 그 욕스러워한다고. 아, 자기 얘기가 나온 거를요. 아니 그저 어른들 때로 이것들이야 그 저끼리 그런 생각을 먹고 있었어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 뭐 발칙한 것들을 가는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수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뭐 참 오래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요새는 그보다 더 가까운 선수 얼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나는 고향에 살았는데 우리의 가까운 대수에 네. 자식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자손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 외동이 많고. 네. 이래게는 그 이제 촌수가 그 뭐 5천 이내 이런 게 알았고 나는 이제 그 6대 5대를 외동으로 자란 외동 아들로 이어온 집에 후손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5천부터는 있지만은 사촌이 없는 거네요. 예, 5천부터 사촌도 네. 있습니다. 그거까지 있지만 네. 그 위에가 없습니다. 8천이니 9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16천이 그렇습니다. 네. 제일 가까운 게. 그래서 촌수가 멀었고 우리 자신은 바로 5대 전에 또 양자를 와가지고 더욱더 마을에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죠. 네.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가까운 마을에 사는 집에는 뭐 4천, 3천 돼서 뭐 가까운 촌수에 그 또래가 남녀 또래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소설 중에 제가 제일 흥미진진하게 읽은 게 황제를 위하여인데 그것도 고향 얘기입니까? 그거는 고향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원형이 되는 얘기는 고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짧게 한 줄로. 예. 예전에 어떤 바보 같은 놈 혹은 게으른 놈이 하나 네. 있었는데 자기가 뭐 젊었을 땐가 어렸을 땐가 하여튼 점을 보였기는 손금이 천자야 손금이라. 네. 그래 그거 믿고 일 안 하고 있다가 굶어 죽었대요. 네. 그 굶어 죽으면서 결혼을 했던 모양이지. 굶어 죽으면서 아들도 있었던 모양이지. 황후여 태자불러 오너라 짐이 붕하신다. 자기가 천자 우이니까. 근데 황제를 위하여는 황제가 그 국호가 남조선이었나요? 예, 예. 저 중국 저 만주로 망명도 가서 농장도 경영하다가 뭐 이게 망명가락해요. 그때 저 만주 마양 갔습니다. 예. 그때 만주 사로. 그리고 저 3.1운동에 충성스러운이라고 연설을 하다가 우는 바람에 저 군중들이 격동하는데 뭐 무슨 포레스트 검프 같기로. 지금 술 먹고 있다가. 네. 그리고 저기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을 때 봐준 사람이 예전에 저 농장주 아들이었다는 뭐 에피소드도 있고. 근데 그 말투가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은 친구들끼리는 예. 황제를 위하여를 읽었다는 표시로 고어투의 말투로 주고받았는데 예. 둔주곡 소설에 보니까 잡지사 기자들도 그 말투로 자기들끼리 중앙일보 기자들이 네. 그 책을 냈거든요. 황제를 위하여. 예. 근데 그거 연재를 6개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요새 신만수 네. 무슨 출판사라고. 그게 살림 출판사. 살림사예요. 그때 기자였어요. 네. 교정 기자였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권영민 씨라고 또 그 사람이 뭐 했더라? 높은 것도 많이 했지. 저 권영빈 선생님이 중앙일보 저것도 했고. 네, 중앙일보 사장도 사장도 하시고 했고, 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뭐 많이 권영민 하셨죠. 씨하고 그 신만수가 권영민 씨는 차장이고 신만수는 이제 편기자로 네. 그 전문을 맡았어요. 근데 그거 교정 보려고 하면 내 그해 그달 그 회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춘적인데 그 300명가 오면은 네. 저 인쇄를 하는데 계라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거. 그렇죠. 초벌 예, 쇠. 네. 네. 이게 처음에는 한 개 하죠. 도저히 3개를 뺐지. 3개도 안 돼. 나중에는 9볼을 빻아야 교정볼 계라가 남아요.
아, 기자들이 들어가고 서로 먼저 보려고 예,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였군요. 나중에 아예 9부를 뽑아가지고 저 편집부에 부장 저거야 한 네. 번 돌리고 그다음에 저기 저 언론 논설실 네. 그거 한 번 주고 뭐 그래가지고 한 8부 돌리고 그래야 교정부를 한 부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쯤 위해서. 황제를 위하여 보면은 다음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예. 뭐 다음 회를 기다리시오 이렇게 끝내신 게 있었는데 예.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중국 문헌 중에도 그렇게 끝난 그 아니, 이렇게 원전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장외 소설은 다 네. 그렇습니다. 장외 예. 소설에는. 그래서 아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하여튼 저희 이제 원고지로 가면 말이죠. 저 편집 직원들께 하는 말인데 그래요. 전부 다 뭐 한제 툭 때리고 가고 뭐 저거 있으면 너희만 이따 보자. 군자의 복수는 네. 3년이 걸려도 네, 3년이 걸려도 늦지 않은 것이니라. 전부 다 그 황제 위하의 말투로 네. 중앙일보에 나쁜 영향을 미쳤지 내가 오랫동안. 아,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도 누가 이제 좀 그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뭐 문제풀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소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무리가 있다더니 바로 너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농담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황제를 위하여 제가 알기에는 초판본에는 마지막에 황제가 이 모든 게 일종의 그 거짓이었다는 거를 알고 기자와 인터뷰하는 대목이 있는데 나중에 낸 판본에서는 그 대목이 빠졌죠. 그러다가 내가 다시 안 살렸나요? 저거요 민자판에는. 아, 중간에 한 번 저 빠진 판본을 보고 한번 빠졌다가. 네. 그래도 그것도 저거다 싶어가지고 다시 살렸습니다. 네. 최종 판본에는 그게 들어가 있군요. 예. 네. 아까 2권짜리 있었는데 네. 그거 보시면 그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선생님이 이제 소설가로서 독자들과도 교류를 하지만은 다른 분들과도 대담을 한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장려했느니 우리 그 나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었죠? 이제 연재한 거는 그것뿐이었고 그다음에 잘라가지고 뭐 30년 전쟁사 뭐. 아, 30년 전쟁사였나요? 거기 보면은 한 평론가는 안경 삐뚤음이 쓰고 이런 얘기를 했다. 성모 그거를 아예 소설 속에 그냥 녹여 넣으셨습니다. 집어넣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저는 그게 소설가와 평론가가 의견을 주고받는 정말 독특하고 참신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가일이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걔가 또 그 뒤에 평론 작업을 전향하고 교수만 하는가 봐. 네. 성민엽이. 성민엽. 네, 성민엽이. 네. 전망의 결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전망의 결여가 써놨길래 네. 내가 안경 삐뚤음에 쓴 놈이 그거 한다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펼치신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 소설 중에 이 이른바 교양주의 소설이라고 그래서 숱한 역사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소설 중에 제가 잘 써먹었던 말은 젊은 날의 초상에 나오는 나는 유혹 이외의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답니다. 오스카 와일드 말. 네, 오스카 와일드 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인공들이 수도가에서 시계를 하나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냐 뭐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를 막걸리집에 맡겨놓고 외상을 이걸로 잡히고 술을 먹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시계를 들고 나는 유혹 이외의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가는 선생님 저 자전적인 에피소드인가요? 그때 그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소리를 잘했어요. 네. 그래 우리가 그때 그런 분위기에 잘 인용되는 애가 오스카 와일드 말하고. 네. 그다음에 왜 시는 뭐 제대로 안 썼는데 이름만 나고 조지 버나드 쇼도 자주 인용이 되고요. 또 그런만 말하고 왜 동성연애 하다 도망가고 죽은 놈. 그게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말고 19살 먹은 애. 선언이 돼가지고 어디가 죽었다 하는 거야. 네네네. 랭보. 랭보. 예. 아, 그렇고 보니 랭보도 그렇고 오스카 와일드도 오스카 와일드도 동성연애 혐의를 받았죠. 예. 랭보 같은 분도 그래요. 그게 시가 온전히 돼서 없는데 한 구절들이 굉장히 찌르는 것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 자리 끌어 떠나간다도 어떤 간에 그 랭보가 말하면 정말 시가 되는 거고 맥락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 되게 재밌는 게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같은 그런 땅에 뭐 17살인가부터 시를 써가지고 19살 때가 사라져보고 다시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죠. 나중에 소문에는 뭐 40인가에 그 연보를 받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네. 그 시도 더 안 나오고 한데 그 몇 줄의 시는 굉장히 뛰어난 시가 네. 젊은 날의 초상에는 선생님 대학 시절 전후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변경해 보면은 그때 사실은 사범대학교 뭐그 국어교육과 네,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정의한 과도 아닌데 네. 근데 하여튼 그때 우리 과에서는 좀 별다른 것 같아요. 그 뒤에도 그런 문학적인 분위기나 그 풍부한 그 뭐야 인용 네. 그런 뭐 위티시즘 네. 펀, 뭐 위트를 네, 그런 걸 사용하는. 했던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때 우리하고 같이 했던 날 중에 그것도 말은 그래 잘했는데 또 등장하자였고 네. 그 시도 잘 쓰고 그런 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죽어보고. 젊은 날의 초상에도 대학 재학 중에 요절한 김형 얘기가 나오죠. 김영유의 그 노가도 죽었습니다. 네. 노가도 죽고 거기 나오던 놈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놈 살아있던 놈 있었는데 그거는 좀 오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것도 학교에서는 26살 때인가 뭐 대학 졸업은 했나 뭐 해가지고 하다가 그 일본서 유학원 그 여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붙어가지고 일본 건너가가지고 그것을 수십 년 살다가 일본학을 전공해가지고 일본학 교수가 돼가지고 여기 성심여대가 교수하다가 네.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하여튼 그때 제 가까이 있던 놈은 다 죽었습니다. 김형과 노가라면은 젊은 날의 초상에서 각자 파트너를 각자 도생해서 구해보자 그랬는데 예. 전부 다 3명씩 데려오는 바람에 예, 김형 예. 못 봤어, 노가 못 봤어. 예, 예.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노가도 김형도, 죽었고 김영도 죽고 김영은 24살에 광문에서 죽었는데 그건 정말 천재였습니다. 그 광문 그 층계에서 눈 오는 날 네. 넘어져가지고 굴러떨어져 내리타는 죽었어요. 선생님 저 변경에도 보면은 입학식 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날까지 음주를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때 술이라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냥 기회 있으면 무조건 마셔놔야 되는 거니까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날 입학 시험이 있어도 그래서 심지어는 입학식 날 한 교수님이 먼 길 돌아오느라고 수고했다 술을 따라 주시는 바람에 드시고 대취를 해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거는 구두를 창밖으로 던지는. 그거는 입학 시험 환영회 때. 네. 환영회 때 이하윤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기억 저장곡 한 교과서에 나온 쓴 거. 네, 이자를 달을 이자를 쓰시는 이하윤 선생님. 그때 주임 교수였어요. 네. 근데 술을 막 되게 마시는데 그 사람이 2가지 명언이 이제 그래. 짜장면 뭐를 먹어도 좋고 짜장면 말아 먹어도 좋고 안 말아 먹어도 좋고 하는 거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네. 좋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발을 잃어버린 것도 그 양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양반이 뭐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날 네. 나는 그날 술 취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다가 창문 밖으로 구두를 던져버려가지고 네. 내릴 때는 구두가 없더라고. 근데 사실 그것들은 오래되고 그것도 뭐가 반 자른 거라서 네. 던져도 괜찮은 거예요. 구제품이었군요. 예. 어차피 고무신 사신이 네. 될 때였어요. 그래 결국 그 고무신을 한 6개월 사신했죠. 변경에 보면은 간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 큰 형님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역전에서 쓰리꾼도 하시다가 건달도 하시다가 실존 인물입니까? 뭐 실존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형의 어떤 것들 중에 일부들은 녹아 있습니다. 네. 주먹이 셌고 잘 썼고 그 다음에 살 때 방식을 가리지 않고 네. 나중에 알려지겠지만은 하여튼 형이 과거에 거친 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럴 수밖에 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뭘 해야 된다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오남매의 맞이가 되고 네. 그 33살짜리 젊은 엄마의 맞이가 돼가지고
엄마는 그 20살에 낳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대신 살아왔으니까 뭐 엄청나게 거칠게 자기 말로 따라서 내가 책상 앞에서 공부해 본 거는 성동중학교 2학년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네. 학교는 나중에 당국대학교 등까지 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뭐 엉터리고. 작품에는 저 조직에서 대학을 보내준 걸로 나옵니다만. 예, 그건 네. 아니고 나중에 미군 부대 취직해가지고 야간부 당국대학교를 좀 다녔죠. 아, 그 미군 부대 얘기도 그러면은 변경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때 미군 부대에 뭔가 끈이 있어가지고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일하는 미군 얘기가 나오죠. 미군 부대에 누가 끈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 며칠 네. 이제 제일 흔한 게 이제 하우스보이고 그다음에 보일러맨. 네. 보일러맨. 아, 보일러맨이었네요. 예, 작품에서는. 보일러맨, 하우스보이, 네. 하우스걸,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더라? 뭐 하나 더 있는데, 한국인 용역으로. 네.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형님에 대해서 쓰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선생님의 뭐랄까 좀 진심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찌르르르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형과 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형은 어디를 찾아가면 어떤 친척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집에 가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알고 어느 집은 가봐야 도움을 아예 못 줄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게 장남과 나와의 차이인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쓰셨거든요. 그건 지금은 뭐 별로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형은 그게 장남으로 일찍이 그 전쟁터에서 15인가 그래야지 맞이가 돼가지고 5 동생을 건드리고 네. 30살 먹고 33살 먹은 어머니를 모시고 헤쳐나온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은 참 뭐 끔찍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그 힘든 삶을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